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개인 1인당 1,400달러의 지급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계좌 입금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체크 발송, EIP 카드 발송이 이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소규모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접종 인력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해 악랄한 증오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시작되는 접종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확대되는 접종 대상자에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440만여 명이 포함되고 접종에는 증명 서류도 필요합니다. LA 카운티가 다음 주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레드 등급으로 완화됩니다. 식당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10% 수용인원으로 가능하고 영화관은 25%, 미용실 네일살롱 50%까지 가능합니다. 쇼핑몰 수용인원도 50%로 늘어나고 푸드코트 영업 역시 재개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시티워크 등 일부 선택된 곳들을 제한적으로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쇼핑과 식사가 위주로 테마파크는 여전히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14일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14일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1시간 단축 조정됩니다. 한국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LH 본부장을 지냈던 고위 관부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실무협상단이 테이블에는 앉았지만 막말과 고성으로 결국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후반기 개막이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130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인디애나와의 경기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제1라운드에서 안병훈 선수가 17번 홀에서 샷이 4번이나 물에 빠져 11타 만에 아웃됐고 케빈 나 선수는 11번 홀에서 3번이나 물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햇살도 비치고 일부적에는 이슬비도 지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어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경기 부양안에도 사인을 했죠. 두 가지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방심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글로벌 팬데믹으로 규정한 1년 전 그날을 맞아서 어제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빛이 보이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모임은 안 되겠지만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구우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계를 계속해 나간다면 7월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가족, 친구 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게을리하지 않고 힘써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성인이 5월 1일이 되기 전에 4월까지 백신을 모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통해 5월 1일까지 성인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고 또 독립기념일에는 들으신 것처럼 소규모 숙제를 허용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1일 이전에는 현재처럼 나이나 필수 직종 또는 기저질환자에 따른 접종 우선순위를 없애고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5월 1일에는 백신 가능한 접종 장소를 연방 웹사이트에 개설하고 접종 장소를 확대하며 보다 많은 약국 체인과 파트너십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치과의사나 수의사, 의대, 간호대 학생 등에도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 실내 영업이 빠르면 다음 주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식당 실내 영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화관, 뮤지엄, 짐, 피트니스 센터 실내 영업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카운티에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이 재개됩니다. 가준의 취약 지역에 2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금요일인 12일에 완료될 예정이라 LA 카운티가 빠르면 금요일인 12일, 늦어도 월요일인 15일에는 레드티어로 진입하게 되면서 식당을 비롯한 비즈니스 업종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가 레드티어로 진입하는 대로 식당의 실내 영업도 허용하기로 11일 결정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를 앞두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요식업소는 실내 영업 시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하고 테이블당 거리를 8피트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 테이블당 한 가족 구성원들만 착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당 전 종업원들은 실내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추가적인 안면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종업원들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2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페이스 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야외 영업의 경우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수용 인원이 늘어나 야외 테이블 1개당 6명의 주민들의 착석이 가능해지고 한 테이블당 3가족 구성원들의 착석이 가능해집니다. 영화관과 뮤지엄, 피트니스 센터의 실내 영업도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재개됩니다. 영화관은 실내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하고 관객들은 사전에 좌석을 예매한 후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요가, 댄스 스튜디오의 경우 실내 수용 인원을 10%로 제한하고 입장객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가 레드티어로 진입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허용됩니다. 실내 쇼핑몰의 경우 수용 인원이 50%로 늘어나며 푸드코트의 경우 실내 영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용 인원이 25%로 제한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LA가 다음 주 초부터 레드 등급으로 전환되는 것과 발맞춰서 보다 구체적인 공중보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의 경우에 총 수용인은 25% 이내로 입장객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실내 체육시설도 10% 이내로 입장할 수 있고 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즉 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관도 수용인은 25%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관람객 사이에는 6피트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앉으면 그 옆자리는 비워둬야 됩니다. 소매업, 미용실, 이발소, 네일살롱도 수용인은 50%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실내 쇼핑몰도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푸드코트는 25%를 제한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 등의 LA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소가 열립니다.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 한인들이 전화 예약만 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마클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사무실은 LA시로부터 백신을 확보해 오는 1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서울국제공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우선순위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방역 취약 지역으로 꼽힌 한인타운 지역에 백신이 투입된 것입니다. 릴리 토마스 시의원 측은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LA 한인회, KYCC 및 다인종 커뮤니티 단체에 각각 백신 1,500여 회분을 나눠서 지급해 다음 주 5일 동안 하루 300명씩 목표로 접종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연령층, 헬스케어, 식품, 농업, 교육, 보육, 응급의료, 서비스 관련 종사자로 시의회 10지구 거주자 또는 10지구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분증과 관할 지역 10지구에 거주 또는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증명 서류, 그리고 연령 또는 해당 업종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지침해야 되고요. 접종 예약은 마크 릴리 토마스 사무실 전화번호 323-596-7269, 323-596-7269번으로 하시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오는 18일부터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어제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과 기저질환자 440만여 명의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장애인이나 환자 개인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새로 교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포함되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했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보다 분명한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발표된 것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10가지 카테고리는 암 환자, 신장병 4단계 이상, 만성 폐질환자, 다운 증후군, 고형 장기 이식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신, 낫형 세포병, 심부정 같은 심장질환, 관산동맥질환, 고혈압을 제외한 심근증, 또 고도비만과 제2형 당뇨병이 속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지난 10일부터 가든그로브 크리스티 성당, 옛 수정교회입니다. 이 크리스티 성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동식 접종소가 오픈했습니다. 이동식 접종소는 매주 수요일 3주 동안 첫 번째 백신과 두 번째 백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백신은 예약 주민만 맞을 수 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이동식 접종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들 중에서 이 첨단 기술, 인터넷 사용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동식 접종소에서 백신 예약을 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2번 모두 접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2%인 3,386만 3,127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인구의 19.3%로 5명 중 1명 걸로 한 번은 백신을 맞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파이자 백신이 생산량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브룰라 파이자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쳤다라고 밝힌 브룰라 CEO는 당초 올해 백신 생산량 목표가 20억 도수였지만 최대 24억 도수를 예상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연간 30억 도수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뒤에 내년부터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출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유럽연합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백신 공급 물량 부족, 안전성 우려 등으로 접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볼티모어 인근 공장에서 백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직 식품의약국 FDA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이 미국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DA 승인을 받지 못한 백신을 수출할 경우 잠재적인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미국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유타주 오거던에 있는 39살의 카시디 커릴로 지난달 1일 모더나 백신을 2번 접종한 후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커릴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백신을 맞았을 때는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지 않았고 부모에게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커릴에게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DC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백신 9,200만 회분을 접종했고 이 가운데 1,63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미국인 5명 중 1명이 친구나 친척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잃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는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까 봐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 2월 사이에 벌어졌던 조사 43%에서 떨어진 수치 31%입니다. 분석기관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높지만 백신 배포가 증가하면서 몇 달 사이에 우려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쌀쌀한 아침 공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고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또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고 늦은 밤부터는 짙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고 월요일의 낮 기온은 다시 한번 내려앉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1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8도, 37도, 해안 지역은 56도, 4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8도, 낮 최고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법원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하원을 통과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양 법안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입법은 이 나라의 근간을 재건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 노동자, 중산층,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과 별도의 기념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부양법 시행에 맞춰서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투어에 나섭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미국 정부의 코로나 구제책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구조계획법으로 명명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백악관은 Help is here, 도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투어로 부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먼저 1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의 델라웨어 카운티를 방문하고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15일 뉴저지주 벌링턴을 찾아갑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과 함께 15일과 16일 이 서부 지역인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와 콜로라도주 덴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19일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함께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돼 발표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커다란 혜택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가장 큰 변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인데요. 일단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다 아시는 부분이고 가장 큰 변화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입니다. 한 자녀당 2,000달러에서 최대 3,600달러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기존 크레딧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과 부부 합산 40만 달러에게 적용됐지만 경기 부양안에 따라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상은 차일드 케어 크레딧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오바마 케어는 연소득 5만 8천 달러를 버는 64세 건강보험료가 월 1,075달러에서 412달러로 대폭 인하될 전망입니다. 또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은 개인 역시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건강보험료는 개인 연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또 다른 혜택은 신규 실업자가 연방 프로그램 코브라를 통해서 이전 고용주가 제공했던 건강보험 가입도 쉬워졌습니다. 코브라 건강보험료는 9월까지 전액 지불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이 천문학적인 돈인 1조 9천억 달러가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는 부양책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것이 과열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풀릴 1조 9천억 달러 외에도 현재 미국의 저축액이 1조 달러에 달하는 것 역시 물가 상승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올해 초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총 420억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관련 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로컬 정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부양안의 지역정부 지원 조항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와 카운티, 로컬 정부를 위한 총 420억 달러를 배정받고 이 중 260억 달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는 19억 달러, LA시의 경우 13억 5천만 달러를 주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60억 달러 사용과 관련해 스몰 비즈니스 및 개인 지원, 초중고 공립학교 및 교육 지원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할 방침입니다. 영킴 연방하원의원이 어제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PP 연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통과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되어 온 2차 PPP가 이달인 3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연장 법안은 2차 PPP 시행을 5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원에서 총기 구매에 있어서 신원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서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등록 판매자와 달리 미등록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는 신원 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통과된 법안으로 비밀 거래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출신의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국경 순찰대의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미국 미성년자는 현재 3,70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들 미립국 미성년자는 부모 같은 보호자 없이 홀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려들고 있고 지난주 하루 평균 340명에서 금주에는 45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2일 국경시설에 수용된 미립국 미성년자는 800명이었지만 보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황이 미국국자가 급증했던 2014년과 2019년의 국경 위기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딴 성추문에 휩싸인 가운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쿠오모 주지사에 대해서 더 이상 주지사로 임할 수 없다라면서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블라지오 시장과 쿠오모 주지사, 오래된 정치적 맞수죠. 블라지오 시장은 특히 최근 가장 불거진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면서 주지사가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직원을 사적인 공간으로 불러들여 추행했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구역질 나는 이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의 선두자인 넷플릭스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몰래 시청 행위를 단속하기로 나섰습니다. 넷플릭스는 컨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서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은 돈을 내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유료 가입자인 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해 넷플릭스 컨텐츠를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계정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해서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고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속이 중단됩니다. 뉴욕주 소식으로 주요 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서 미국 내 여행자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내달부터 미국 내 지역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모든 국내 여행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는 직원 모집 광고를 통해서 한국에서 내려온 2명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이 퀸즈 플러싱의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62살의 정자 온슈타인과 에릭 온슈타인 부부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등 18개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1년과 2015년 미국 식당이나 바에서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한국에서 내고 여성들을 모집해서 이 한 주택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즈 프로야구 팀이죠.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즈가 관중을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레리 호거 메릴랜드 주지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 완화로 경기장 수용인원 5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메릴랜드 주정부가 코로나 관련 제재 완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카운티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15일 오늘 오후 5시부터 식당, 소매점, 종교시설, 피트니스센터, 미용실, 네일샵, 카지노, 볼링장과 스케이트링크 등에 대한 수용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장과 콘서트장, 극장과 컨벤션센터, 실내외 공연장 등 대형시설도 수용인원이 50%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하워드 카운티와 애나룬델 카운티, 볼티모어 카운티, 볼티모어시는 각 지역 지표에 따라서 완화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열리게 될 보궐선거에서 한인 셰리킴 씨가 출마했습니다. 미셸 바스틸, 영킴 두 공화당 소속 현직 연방 하원 의원들이 공식 지지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론 라이트 의원이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면서 텍사스주 연방하원 6지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보궐선거일은 5월 1일입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망언했던 하버드대 마크 램저 교수를 후원하는 미쯔비시 불매운동에 북가주 한인동포들의 참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북가주 한인단체들과 위안부 정의연대, 또 위안부 성노예 피해 13개 커뮤니티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저 교수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면서 이 교수를 후원하는 미쯔비시 제품을 상대로 보이콧하자는 전국적인 불매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미쯔비시 불매운동에 11일 오전 10시 현재 3,092명이 서명했고 보다 적극적인 동포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젊은 예술인 3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오클랜드 창고 건물 고스트시 화재로 기소된 데릭 알메나 건물 매니저가 지난 12년형을 법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요. 지역 언론에 따르면 알메나는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3년 6개월여간의 시간과 행동이 참작돼 자택에서 발목 모니터를 착용한 채 1년 6개월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주의 실업수당 연장이 이번 주말에 종료됩니다. 워싱턴주 고용안정구 ESD는 워싱턴주의 실업률이 낮아져서 실업수당 연장 프로그램이 이번 토요일인 13일에 종료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실업을 했을 경우 통상 26주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보험을 받게 되며 이 실업수당 보험은 평소 봉급의 50% 선에서 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실업수당 제도가 임시적으로 많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면서 각 주정부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주도 수십억 달러를 현재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부터 학교 재개, 렌트 모기지 보조, 대중교통 시설 지원 등에 이 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환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와이주의 백신 공급이 확대를 되고 있지만 일부 접종 대상자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새치기로 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는 지인을 통해 예약 전화나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관계자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씁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호놀룰루항 제2부두에 마련된 백신 대량 보급소에 도착했을 때는 별도의 신분 확인이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보건당국은 접종 대상자는 필수업종 기업의 고용주가 보내온 명단에 의존하면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호놀룰루 시정부가 11일부터 오늘이죠. 어제부터였죠. 레스토랑, 바, 장례식 등 일부 업종의 정상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자정까지 주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현재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진행 중이죠. 어제 1라운드를 다 마치지 못해서 지금 1라운드 잔여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라운드 지금 잔여 경기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지오 가르시아 정말 오래간만이죠. 7언더파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티샷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시작되는 이 선수들 일요일 마지막 라운드에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됐죠. 썸머타임 때문에 시간을 좀 1시간씩 시차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컷오프 통과한 선수들도 일요일 썸머타임 시차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상관이 없으려나요? 아무튼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 부진한데요. 부진한 이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GA 투어 제5의 메이저 대회인 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경기에서 안병훈이 악마의 홀로 불리우는 17번 홀에서 무려 11타 만에 홀아웃하는 악몽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애 첫 PGA 우승 꿈은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화이튼입니다. 물에 빠지고 다시 빠지고 그린에 올라가는 듯했던 공도 또다시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안병호는 파3 17번 홀에서 무려 4번이나 공을 물에 빠뜨린 끝에 9타 만에 가까스로 그린에 공을 올렸습니다. 결국 11타 만에 이 홀을 마치면서 긴 악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홀까지 불과 143야드, 웨지 거리에서 거둔 성적은 8오버파. 이름도 낯선 옥튜플 보기를 범한 첫날, 최하위인 11오버파 151을 기록해 생애 첫 우승의 꿈은 이번 대회에서도 힘들게 됐습니다. 2홀에서 11타를 친 건 2005년 밥 트웨이의 12타 기록 다음으로 최악의 점수입니다. 케빈 나도 17번 홀에 희생양이 됐습니다. 3번이나 공을 연거푸 물에 빠뜨리더니 7번째 샷이 겨우 엣지에 멈춰섰고 그나마 어프로치 샷이 한 번에 홀에 들어가면서 5오버파 퀸튜플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난 뒤 케빈 나는 허리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절정의 퍼팅감을 보여준 가르시아가 7언더파 단독 선두에 오른 반면 한 조에서 치열한 맞대결이 기대됐던 맥킬로이는 가르시아의 무려 14타 뒤진 7오버파로 부진했습니다. I told him when we finish, just go out there tomorrow and get them. And you never know, I shot 7 under, so he can shoot 7 under tomorrow and hopefully maybe cut. So, we'll see. He's able to do it. 일부 선수가 일몰로 경기를 다 마치지 못한 가운데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와 김시우, 이경훈이 나란히 2분파 공동 42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임성재는 특히 17번 지오콜에서 홀컵 1m 옆에 티샷을 붙이면서 가볍게 버디를 낚는 등 버디 2개와 보기 2개로 무난하게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올해는 정말 해낼 모양입니다. 오타니 선수 이야기인데요. LA 엔젤스 입단한 오타니 선수 투타 겸업한다라고 해서 화제를 모았지만 딱 한 시즌, 그것도 한 달 정도 됐나요? 잠깐 활약을 했었는데 부상 등으로 활약을 잘 못했었죠. 올해 다시 투타 겸업에 도전하는 오타니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지금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도 홈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타니는 어제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율이요 지금 5할 3푼 8리입니다. 자니 쿠에토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기록한 오타니 선수는 3회 2사 후에는 주루 실력까지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투수로도 시범 경기 한번 등판했습니다. 이미 100마일을 찍으면서 올 시즌을 아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엔젤스 구단이 아주 반기고 있는,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인상적 수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벽하다는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YTN입니다.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이 땅볼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잡기 직전 타구가 살짝 휘어올랐지만 포구부터 송구까지 모든 동작이 매끄럽습니다. 깔끔 수비는 다음 이닝 만루 위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Cute little scoop and short put to second in time, and the inning is over. Tricky hop the last moment there for Ha-Seong Kim. 앞권은 유격수 수비의 정석을 보는 듯한 6회 이 장면. Kim kind of circles around it, off balance throw, perfect. 발빠른 왼손 타자를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I don't even know if slick is the right word, but challenging defensive plays look extremely easy. Yeah, Kim is definitely athletic. 유격수는 물론 2루와 3루 등 내야 어디든 가능한 명품 수비는 김하성의 최고 강점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수비 능력만큼은 물음표를 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4경기 연속 무안타로 일할 때 머무는 타격 감각은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150km를 가볍게 넘기는 메이저리그 강속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수비는 이미 느낌표, 타격은 아직 물음표. 아시아 출신 타자들이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타격감을 찾는데 일정 기간 적응기를 거치는 만큼 김하성에게 필요한 건 결국 시간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최근 전략 광물인 히토류를 더 이상 흙값에 팔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의 이 히토류 무기화 선언인데 오래전부터 중국이 이런 방침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중국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공급망 배제에 대응해 히토류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장관이 나서 히토류가 중국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히토류가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그냥 흙값에 팔리고 있다면서 생산량 감축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중국이 사실상 히토류의 무기화를 선언한 겁니다. 실제 수출이 통제되면 히토류가 꼭 필요한 첨단 무기와 전기차 등의 제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중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영미권 5개국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서는 북극 지역 그린랜드 섬의 히토류 개발 논의도 나왔습니다.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호주는 한국에 히토류 가공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호주 광물회사 ASM이 호주에서 히토류를 들여와 우리나라 충청북도에서 제품화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이 히토류의 무기화를 선언하고 실행 준비도 거의 마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번엔 영화계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일부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 액세스로 개봉한 월트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 라야 앤 더 라스트 드래곤이 한인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로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와 페어웰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한인 래퍼 아쿠아피나가 용맹한 전사 라야와 이색 케미를 선보이는 주인공인 전설의 마지막 드래곤인 시수 역을 맡은 것입니다. 데니얼 데 킴은 따뜻한 아버지 벤자 역을, 또 샌드라 오는 미라나, 그리고 덤파운드 데드 존 박이 차이 역으로 출연합니다. 이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영화는 인간과 드래곤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신비의 땅 쿠만드라 왕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앨범 판매 1위와 2위를 모두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앨범 판매 차트에서 맵 오브 더 소울이 1위를 차지했고 B2가 2위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리적인 앨범 판매와 음원 내려받기를 합해서 매긴 순위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의 출연 배우들이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대한 예측 기사를 통해서 미나리의 주연 스티브 연과 조연인 윤여정 같은 출연지들이 배우상 후보 지명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아시아 배우들이 지금까지 아카데미상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14일부터 썸머타임이 실시됩니다. 새벽 2시를 3시로 조정해야 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로 시간 돌리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죠. 뭐 상징적으로 그렇고 주무시기 전에 시간 돌리시는 게 딱 좋습니다. 1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썸머타임과 관련해서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썸머타임 폐지가 통과됐지만 주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지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투표했는데 주민들이 투표한 주 의원들의 반대에 폐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 2시를 3시로 옮기는 건데요. 대부분 주무시기 전에 1시간씩 빠르게 조정하시는 게 좋죠. 휴대전화 등은 자동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 LA 등 이 서부 지역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뉴욕 등 동부 지역이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썸머타임을 실시한 게 미국이 올해 벌써 103년째라고 합니다. 애리조나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썸머타임이 시행됩니다. 애리조나와 하와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썸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와이와 애리조나 간의 시차도 달라집니다. 참고하십시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 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